안녕하십니까, 코르츠입니다. 오늘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전 프로 야구선수, 삼성 라이온즈 출신이죠. 윤성환 선수가 도박으로 인해서 구속되는 사건이 오늘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충격적이고 또 안타까운 사건이고 무섭고 아주 무거운 사건이죠. 저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몇 가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찍는데요.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정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 유명한 선수가 왜 승부 조작을 했을까? 보통 승부 조작 여태까지 걸려 들어간 사례를 보면은 신인 선수들이나 2군 선수들이 많았어요. 이 뭔가 유망주나 혹은 이제 간간히 경기를 뛰는데 뭐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돈을 받고 승부 조작에 가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승부 조작이 아주 베테랑 선수한테 나온 거죠. 그리고 금액도 상당히 커요. 5억. 금액이 크니까 이거는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윤성환 선수가 어떤 선수라는 걸 알면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선수가 우승 반지만 4개인가 있고 통산 135승을 한 선수예요. 프로 야구 통틀어 봐도 10손가락에 안는 성적이고, 또 이제 특히나 이제 야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 구단이 그 우승 많이 할 때 경기 승리 수당이나 인센티브 많이 주는 걸로 좀 유명했는데, 돈도 분명히 많이 두둑이 챙겼을 거고, FA 그 계약금 발표난 것만 80억이에요. 거기다 선수 생활하면서 연봉 받았던 거 생각하면은 최소한 아무리 못 받아도 100억 이상은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선수가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승부 조작에 가담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겨우 5억에 그런 의심이 드실 텐데, 그 이유는 당연히 돈입니다. 승부 조작을 한 이유는 돈이고요. 그럼 왜 뭐가 아쉬워서 그 5억 때문에 했을까? 돈을 날린 거죠. 도박을 해서. 물론 이건 추정인 거고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도박을 안 했다면 특별히 뭐 돈을 사업에 날렸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정말 이 선수는 오랫동안 한 팀에서 원클럽맨으로 성실하게 선수 생활을 했고, 정말 마지막에 끝이 조금 안 좋아서 그렇지 그 끝날 때까지는 정말 팀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뛰고, 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가 거의 프랜차이즈 스타였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전에도 몇 번 있었죠. 원정 카지노설, 원정 도박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 팀에서 막아줬어요. 실드를 쳐줬는데 결국에 이 도박 문제가 또 한 번 불거지면서 마지막에 불명예스럽게 팀을 나왔죠. 그때도 이제 기사들 보면은 약간 삼성을 원망하는 기사들이 좀 많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한 팀을 위해서 십수년 동안 헌신한 선수를 어떻게 저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냐. 그래가지고 여론들이 상당히 삼성에 대해서 안 좋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쩌면 삼성은 그때도 이 문제를 알았을 거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선수 생활 하면서 도박을 했던 거고, 그 도박을 하면서 돈을 많이 잃었고, 또 돈을 잃는 과정에 있어서 채무도 지게 되었고, 그 채무 과정에 있어서도 아마 선수가 이 문제를 겪으니까 아마 팀에서도 분명히 몇 번 막아줬을 거예요. 이 돈 문제가 있었을 때마다. 왜냐면 이런 돈 문제가 있으면은 당연히 선수 생활에, 이 경기력에, 그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팀에서는 당연히 이 선수가 필요로 하기는 주전 선발 투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분명히 아마 막아줬을 거예요. 금전적으로도.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다다랐을 때 금액이 커졌거나 혹은 이 선수로서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아마 그때부터 좀 거리를 두고 결국에는 손절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일어날 때쯤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연봉도 많이 떨어졌을 거고, 빚도 너무 커져서 연봉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 단기간에 빨리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승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많이 받았어도 도박을 하면 정말 이렇게 한순간에 다 날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끝이 안 좋다는 거, 도박을 하면. 결국 도박뿐 아니라 승부 조작이라는 정말 선수로서는 하면 안 되는 큰 범죄까지 가담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도 도박을 한때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얼마나 그 심정이 정말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 아무도 나에게 손을 잡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지 않고 정말 이 벼랑 끝에서 밀려나가는 그런 느낌, 그런 아마 외로움과 괴로움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받겠지만, 정말 이 어떻게 보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가 이렇게 바닥으로 나락으로 추락하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들도 이런 사건을 보면서 반면 교사 삼아서 얼마나 이 도박이 무서운가를 한번 다시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두 번째로, 왜 유독 이렇게 선수들이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을까?
여기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면, 아무래도 이 선수들은 야구를 평생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야구를 잘 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분명 그런 경기 흐름이나 경기를 보는 눈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경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다른 겁니다. 내가 경기를 잘 보고 경기를 잘 아는 거랑 내일 일어날 경기를 맞추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왜냐면 정말 이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지금 이런 사건에서 보다시피 조작까지 난무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아무리 내가 선수들을 다 알고 룰을 다 알고 어떨 것 같다는 흐름까지 안다고 해도 내일 경기를 맞추는 거는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잘할 거라는 그런 착각 내지 오류에 빠졌을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유혹이 또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주변에. 아무래도 이제 유명한 선수다 보면은 보통 이런 술자리도 많을 거고 인맥도 많을 거고, 여기저기 만나다 보면 아마 분명히 이런 관련된 도박이나 이런 승부 조작 브로커들이 아마 많이 접근할 겁니다. 저같이 이런 방구석에서 유튜브를 찍는 사람에게도 도박 사이트에서 엄청 연락이 많이 와요. 회원들 가입시켜주고 넣어주면은 나에게 얼마를 주겠다. 하물며 이런 유명한 선수들한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물론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서 그 잘못을 한 거는 선수 잘못이지만, 이 선수들도 사실은 피해자거든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피해를 본, 가장 막심한 피해를 본 거죠. 사실 이런 돈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다 날렸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고, 특히나 이제 선수, 여러 가지 뭐 스포츠 경기가 있지만 특히나 야구 같은 경우가 조작하기가 가장 쉬워요. 예를 들어서 뭐 축구나 농구, 배구 이런 경우는 똑같은 뭐 팀 스포츠이긴 하지만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팀 전체가 잘해야지 뭔가가 결과가 나와요. 승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농구라고 치면은 뭐 첫삼, 첫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첫 번째 3점을 누가 쏴서 성공하냐, 첫 번째 자유투를 누가 쏴서 성공하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거 내가 좀 잘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야구 첫볼 같은 경우 그냥 내가 맘먹고 첫 공을 볼만 던지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언오버 같은 경우도 내가 맘먹고 실점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컨트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수한테 가장 이런 유혹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경기에만 집중했고 선수 생활만 열심히 했어도 정말 일반인들이 상상하기조차 힘든, 평생 만지기 힘든 돈을 버는 건 맞고 성공한 건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100억? 100억이면 정말 건물 두세 채 사가지고 평생 월세만 받고 살아도 먹고 살 돈인데 왜 도박했을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도박에 빠지면 그게 안 보여요. 돈이 돈 같지도 않고 욕심이 계속 나고, 돈을 아무리 딴다 한들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돈이 설령 많았어도 뭔가 그런 갈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멈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잃을 때까지, 빚을 낼 때까지 멈추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정말 빚이 많을 때는 정말 그냥 걸려서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채무의 압박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추심을 안 당해보신 분들은 이 고통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모든 게 발각돼서 감옥에 간 게 차라리, 구속된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 선수는. 그 정도로 이 도박이 고통스럽고 끝이 아주 결말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왜 또 이 감옥 갈 때까지 아무도 안 막아줬을까? 역시 이것도 돈이죠. 좀 슬픈 얘기지만 팀에서도 이 선수를 돈으로 이제 뭔가 막아줄 만큼 그런 가치를 못 느꼈고, 또 이 선수를 고소한, 고발한 이 사람들도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선수 생활로 돈을 벌기가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한 거겠죠. 그런 것만 봐도 참 안타깝죠. 분명히 도박은 아마 십수년간 했을 거예요. 몇 년간 했을 텐데 뭔가 내가 가치가 있고 돈을 벌 때는 어쨌든 그냥 갚아주거나 누가 막아주거나 덮어줬을 텐데, 이제 그 가치를 판단했을 때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신고하고, 또 이제 그 벌도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으니까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수도 아마 내가 그냥 차라리 감옥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 못 멈춘다라는 또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정말 이거 내가 죽어야 멈추나? 감옥 가야 내가 멈출 수 있을까? 차라리 그래 감옥이라도 가고 싶다. 정말 이런 욕구가 더 클 때도 있거든요. 얼마나 말도 안 돼요, 그렇죠? 어떤 정상인이 차라리 감옥 가고 싶다,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근데 도박에 정말 빠지고 도박을 못 끊는 괴로움, 또 이런 채무에 대한 압박, 이런 게 겹쳐지면은 차라리 그냥 모든 걸 다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가 와요. 아마도 지금 그런 상황에 다다라서 구속되는 사건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럼 과연 대책은 뭘까? 이거 막을 수는 없을까? 항상 매번 이런 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쵸? 뭔가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분명히 협회나
구단, 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선수들을 어떻게든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조치를 취할 텐데 잊을만 하면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도박판을 없애는 거예요. 도박장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도 누가 나서서 안 하고 있죠. 정부에서도 사실 이 도박 사업이라는 게 돈이 되는 큰 세수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걸 하지 말라고만 하지 사실 뭐 스포츠 토탈이라든지 강원랜드, 뭐 마사회 이런 거는 없애지 않고 있어요. 왜냐?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돈이 된다고 해도 한 사람이 파괴되고 한 가정이 파괴된다면 이건 사실 막아야 돼요. 정말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진짜 막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에서 막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개개인이 문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한 시즌이 엄청 길잖아요. 거의 야구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경기를 하기 때문에 시즌이 끝나면 술도 마시고 뭐 카지노도 가고 할 텐데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하루 이틀 스트레스 풀고 끝나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한두 번 했을 때 한두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못 나오는 그런 덫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향인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선수들로서 커리어 하이를 찍은 잘하는 선수들이었어요. 팀 내 다 에이스들이고 주축 선수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랬기 때문에 팀에서 또 막아준 거겠죠. 이런 선수들이 팀에서 전력 이탈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선수들 기량이 떨어지고 혹은 내가 많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런 선수들과 어떻게 보면 손절을 한 거죠. 구단 입장에서 손절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문제가 사단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도박을 안 했으면은 이런 아무런 문제가 안 났습니다. 도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큰 문제가 벌어졌고 정말 이거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이 돈을 참 갚기도 힘들겠지만 지금 떨어진 명예나 사람들로부터 대중들로부터 찍힌 낙인은 정말 칠 수 없는 오명일 거예요. 특히나 도박에서 끝난 게 아니라 승부 조작까지 했기 때문에 선수로서 쌓았던 그런 모든 영광들은 다 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정말 이렇게 훌륭한 선수도 한순간에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무서운 도박이에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선수도 도박으로 인해서 모든 걸 잃고 끝까지 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도박의 중독의 무서움입니다. 하물며 우리같이 일반인들은 이렇게 빚진 거 정말 더 갚기도 힘들고 정말 이 본인 자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피해를 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걸 끊고 열심히 살아야지 해도 나오는 길이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처절하고 정말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힘들어하고 그 과정을 다 겪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힘든 일은 그냥 참거나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아니면 다른 취미로 넘어갈 생각을 해야지 잠시 뭔가 나를 일탈하면서 이거를 잊자, 도박으로 잠시 이거를 벗어나자 이런 생각은 정말 추호도 하지 마시길 바래요. 정말 1도 하지 마세요. 술은 여러분이 아무리 먹어도 힘들어서 못 먹는 날이 와요. 정말 토하고 머리 깨지고 아무리 내가 먹고 싶어도 그 기분이 좋아도 시간을 둬야 되고 텀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고 미치도록 죽지 않아요. 근데 도박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 24시간 내내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또 돈이 없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거기서 거짓말해서 돈을 빌리고 주변 사람들 피해주면서 못 멈추는 게 이 도박이에요. 정말 도박은 무섭고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은 그냥 뭐 그래 이런 선수도 하는데 나야 뭐 아직은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선수들조차 망가뜨리고 위험에 빠뜨리는 게 도박이니까 하물며 이렇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더더욱 피해가 크고 해결하기도 더 힘드니까요.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 몰래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치료를 받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를 받으셔서 꼭 나오시고 그냥 내가 혼자 그래 그만해야지 하고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무서움을 꼭 아시고 정부에서 도움 주는 게 있으니까 1336 꼭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꼭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면 할수록 여러분 끊기도 어렵고요. 하면 할수록 그 피해는 커져서 나중에 설령 끊는다고 해도 회복해서 나오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지금 하시고 계시다면 정말 제발 멈춰주세요. 그게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이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도박과 함께는 여러분 행복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지름길이 있다는 것, 그 생각 자체를 버리시고 정말 꾸준하게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내 삶을 만족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습관을 기르시고 그런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더 열심히 살고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